오늘의 도전 종목은요, 모션 제어칩 메타버스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고, 종목은 아진 엑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아진 엑스텍 오늘도 다소 좀 생소한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일단은 동시호가 구간까지 한 3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일단 매수가 좀 먼저 들어볼까요?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볼 때 봤는데 호가가 굉장히 얇더라고요. 호가를 굉장히 얇게 떠놓고 좀 이제 대기하는 것 같은데 현재가 9,470원인데 이게 아마 호가가 비어 있으니까 여유 있게 9,490원까지 매수가로 잡겠습니다. 네, 모션 제어 칩이라는 게 뭐 모션 제어 칩이겠죠. 아니 그래도 뭔가 알고 가지고 나오셨을 것 아닙니다. 같아서. 네. 단기 저항 돌파로 뽑았는데 딱 눌러보니까 모션 제어 칩? 혹시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메타버스 네. 관련주더라고요. 아, 그럼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기존에 보던 제가 이제 이노뎁이나 선익시스템 이런 종목들이랑 비슷한 차트를 보이고 있길래 이거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들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차트 바로 좀 분석을 해주세요. 네, 차트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 저항 돌파 차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게 다르죠.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오늘 터지지 않았어요. 터지지 않았지만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자리가 한 9,100, 200원 정도인 것 같아요. 단기 저항이 9,200원인데 9,200원은 오늘 거래량 없이 그냥 돌파해 주었고 아까 호가 움직임 보니까 호가가 좀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이 종목도.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매집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인 종목들 중에 아직 못 오른 종목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덱스터 말고요. 선익시스템, 이노뎁, 맥스트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 다음 주에 나 급등할 거야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 다음 주에 급등할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5% 이상, 5%는 정말 무난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저항을 거래량 없이 돌파할 경우에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한 5% 정도만 힘이 없게 상승했다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그대로 쭉쭉쭉 본격적인 상승 파동의 시작 자리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이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는 후자라고 보여집니다.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 자리인 것 같고 일단은 5% 되면 종료를 할 거예요. 승을 챙기긴 할 건데 뭐 나는 조금 중장기 투자도 자신 있고 내 포트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차트로 보여주시는 동안 좀 찾아보니까요. 이게 국내 유일의 모션 제어칩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자동화 기기에 납품을 했었는데 이제 이 기술이 메타버스에도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올라와 있고요. 자, 그럼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 오늘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아진 엑스텍도 상승을 해줄 거라고 가지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더 붙여볼 만한 게 그럼 아진 엑스텍은 메타버스 관련주뿐만 아니라 로봇 테마나 반도체 테마로도 엮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네. 당연히 엮일 수 네. 있겠죠. 반도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아진 엑스텍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알아봐야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믿고 매수를 좀 더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같이 승을 거둘 수 있게 열심히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대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아진 엑스텍 이것만큼은 꼭 보고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매수가에 매수하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종목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시장 이야기 아까 제가 후반부에 좀 이야기를 하려고 아껴놨던 게 있는데 시간을 제가 이것 때문에 좀 빼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제도 짧게 말씀드렸었죠. 그 시장이 안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시장이 이 코로나19의 쇼크가 터졌을 때 시장이 쭉 빠지다가 왜 올랐는지부터 본질적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냥 연준이 돈을 풀어서예요. 양적 완화를 극대화하고 그냥 시장에 돈을 막 뿌려주니까 왜냐?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쇼크가 오면서 전반적으로 뭐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이제 연준이 본격적으로 우쭈쭈 전략이라고 하죠. 우리 괜찮아 하면서 돈을 막 뿌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산 가격도 쭉쭉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이제는 수요가 너무 많아지니까 시장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공급이 부족해지는 사태.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에너지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원자재 가격이 잡히지를 않으니까 이제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원자재를 미리미리 사서 쟁여놓는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이게 실물 경기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 경기 침체와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연준이 돈을 풀지만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이 경기 침체가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인플레이션이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실물 경기의 물가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 연준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려 준 거는 이제 페드 연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돈을 빠르게 회수해가지 않는 이상 이 시장은 그렇게 급락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P가 계속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거고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벌써 10몇 번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다가 올해 한 60번째까지도 신고가 갱신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그렇다면 코스피는 왜 못 오르냐? 원자재 가격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을 많이 하는 나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이 환율에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나라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아무래도 이제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조금 이렇게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연준의 스탠스가 현재는 큰 인플레이션은 아니다. 다만 길어질 수도 있고 정말 길어지고 심해진다면 나는 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이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당장은 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금리 인상 당장 찾아올 것 같지 않고요. 네. 테이퍼링도 조금은 시간이 남았다. 테이퍼링도 내년까지 좀 천천히 계획하고 있지 당장 막 엄청난 양을 돈을 회수하겠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도 곧 따라갈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